안녕하세요. 윤 교수입니다. 오늘은 엄마를 그 여자라고 표현한 분노가 아주 가득한 청년의 사례로서 용서 치유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정신병원에서 임상한 사례로 내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약간의 각색이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25살 된 A 청년은 환시와 환청이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이래 6년 동안 장기 입원을 한 만성조현병 환자였습니다. 이 청년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저와 만나게 되었죠. 그룹 치료에 와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창가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창밖에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나가기를 한 달 정도 하였습니다. 이날 다른 환자가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를 듣고 싶다고 해서 제가 들려주었죠. 그런데 이 팝송이 나오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전주가 시작하고 몇 초가 지나자 이 청년은 오른손 검지로 박자를 치는 것이었어요. 이 노래는 무려 9분 이상이 되는 긴 곡인데도 끝까지 손가락 박자를 젓는 것을 저는 희미한 조명등 아래에서 발견을 했죠. 순간 아주 가슴이 뛰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묻는 말에 전혀 반응이 없고 눈도 마주치지 않던 이 청년에게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청년은 자기 내면을 표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리치료 중에 음악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표현하도록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때 이 청년은요, 회색 크레파스로 큰 건물을 그린 거죠. 제가 물어봤죠. 빌딩이 상당히 높네요. 이렇게 제가 묻자마자 이 청년은 갑자기 화가 난 목소리로 아파트예요. 그 여자 때문이에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가 진행되면서 알고 보니 바로 그 여자로 명명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엄마였어요. 엄마는 이 청년을 명문대에 보낸다는 욕심에 중학교 3학년 때 강북에서 소위 파락군이라고 하는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를 온 거죠. 그리고는 학교 수업이 끝나면 엄마는 이 청년을, 당시 고등학생이죠, 이 학생을 이 학원 저 학원 마치 쇼핑하는 것처럼 학원을 뺑뺑 돌리는 거지요. 그리고 학원 수업하고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오면 이제 복습을 해야 된다고 쉬는 시간 없이 빨리 복습해, 잊어먹기 전에 빨리 복습해, 이러는 거예요. 어쩌다가 복습을 하는 시간에 엄마가 간식을 가지고 아들한테 오면은 아들 꾸벅꾸벅 졸지요. 당연한 겁니다. 힘들잖아요. 그럼 엄마는 왜 조느냐, 이래서 어떻게 학교 가느냐, 이래서 어떻게 명문대 가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거죠.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은 수능을 불과 일주일을 앞두고 환청과 환시가 갑자기 나타나면서 발작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바로 정신병원의 응급실에 실려오게 된 그러한 과정에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상담 치료 과정에서 A 청년은 엄마에 대한 적개심이 아주 가득해서 엄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엄마는 면회 와서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왜 너만 그러느냐, 엄마가 부족한 거 없이 다 해줬는데 하고 속만 긁어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에는
적개심이 가득해서 엄마를 항상 그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속사포 쏘듯이 분노로 쏟아냈고 그 시간은 참 시간이 많이 걸렸죠. 이렇게 쏟아내는 과정이 실외에서는 진전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좋은 신호이죠. 세션이 한참 진행되면서 이제 엄마와 화해를 할 수 없느냐, 엄마를 용서할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청년은 완강히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심리치료가 계속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청년은 엄마를 슬슬 놓아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끈을 계속 당기고 있는 그 기분은 어떠냐? 이 청년은 힘들다고 했죠. 계속 분노의 끈을 잡고 계속 당기고 있다면 계속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긴장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그럼 끈을 놓을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로는 끈을 놓을 수 있으니까 자, 끈을 한번 놓아보자. 엄마 쪽에서 끈을 잡고 있는 것은 엄마의 책임이고 엄마의 몫이니까 엄마의 몫은 내가 그대로 내어두자. 내 몫만 하자. 내가 가지고 있는 당기고 있는 끈을 놓아주자고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내가 끈을 놓을 수 있다. 상대가 잡고 있든 말든 상관치 말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끈을 놓는 것이다. 자, 엄마가 끈을 놓는 것은 엄마의 몫이니까 그것까지는 상관치 말자고 했죠. 자, 이렇게 시간이 흐르자 이제 이 청년은 그 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최초의 아낌없는 사랑을 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 대상도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너무 귀여운 나머지 물고 빨고 하지요. 그러다가 점차 자녀에게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줍니다.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의 욕심 때문에 바로 자녀를 대리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런 무지에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는 자녀의 세계가 있고 그들의 경험의 세계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에 맞추어 자녀의 경험을 강요할 수는 없지요. 누구에게나 용량을 초과해서 무리에게 담으려고 하지 마세요. 과부하가 걸리면 터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과는 이제까지 자상한 엄마가 분노의 대상인 그 여자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내가 알게 모르게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아니면 내가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면 이제 나를 치유하고 또 상대방도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자, 다시 한번 들이쉬고 아주 편안한 호흡을 하세요. 호흡을 하면 할수록 내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모든 소음, 모든 잡음 한 귀로 들으면 그대로 한 귀로 흘러보내세요. 제가 말하는 말소리 자체도 그냥 흘러 들으시는 겁니다. 모든 잡념, 모든 생각 그냥 흘러가는 강물에 툭 던져버리세요. 나만을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을 하시면서 나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시는 겁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 용서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나를 치유를 위한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을 잊거나 묵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복수하겠다는 집착을 버리고 나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에서 해방되는 거지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복수할 것만 생각하면 그에 따르는 분노나 괴로움의 사슬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과거를 그냥 그대로 과거로 내버려 두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급하게 용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앙금을 그대로 남긴 채 서둘러서 봉합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수술을 하면서 급하다고 서둘러서 장기를 제자리에 넣지 않고 봉합한다면 얼마나 큰 부작용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화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사 엄마가 아들에게 사과를 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거나 또한 전혀 엄마가 그런 공감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 우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평화를 위해서 엄마를 또는 상대방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 놓아주는 겁니다. 내가 당기고 있는 끈을 놓습니다. 그냥 내려놓습니다. 내가 그냥 그 끈을 내려놓으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이제 내려놓으셨다면 마음속으로 아주 편안하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나는 용서합니다. 자, 이제 아주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하고 가볍습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그대로 용서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아주 편안하다고 되뇌이시면서 자,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세요. 아주 편안합니다.